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우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휴림로봇 주주님들 그동안 좀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좀 마음고생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시 이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고민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가려운 곳을 좀 시원하게 긁어드리려고 영상 남기고 있는데 오늘 일단 실적 발표가 떴죠.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이 휴림로봇에 대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휴림로봇은 저에게 좀 좋은 기억을 많이 줬습니다. 과거 1차 상승 이후에 이 밴드라인에서 또 매집을 잘 해가지고 이 급등도 먹었었고 또 그리고 매도 차트에서는 과일이 떠가지고 이 급락도 잘 피해갔죠. 자, 그리고 제가 채널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 이 급락 이후에 좀 단타 거래를 할 때였는데 영상 짧게 보고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아주 약소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이 한 차례 추가 매도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진입을 할 겁니다. 어디서요? 맥점 밴드에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로 다음날 맥점 밴드에 터치하면서 장중에 무려 30% 큰 수익을 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좀 지루한 이 횡보 구간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형 로봇주들 있죠. 정말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그 시간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기지개를 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실적 공시 있죠. 공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술적인 이 위치 지금 어떤 맥점에 와 있는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해서 엄지척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휴림 로봇이 이번 구간만 좀 잘 넘기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 보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이렇게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그래야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주고 우리 같은 개인들이 또 똘똘 뭉쳐야지 또 우리 하나 이 주포 즉 이 세력이 되어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자고요. 자, 오늘 이제 휴림로봇 공시가 하나 떴죠. 이제 연간 손실이 188억 적자 지속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숫자만 보면 또 이 적자구나 하실 수 있는데 내용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먼저 매출을 보시면은 1682억이면은 역대급 매출입니다. 자, 로봇 시장도 확실히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 휴림의 영향력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특히 자회사인 EQ셀 그리고 이 휴림 인베스트부터 매출이 아주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휴림로봇 본체뿐만이 아니라 이 자회사들이 있죠. 자회사들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건 확실히 좀 호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코치님 이 적자 난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자,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 파생 상품에서 146억 정도 손실이 잡혔습니다. 전체 적자가 이 188억인데 여기서 이 일회성 손실인 금액만 좀 걷어내더라도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영업 손실이 좀 늘어난 것도 현재 뭐 이 마케팅비, 인건비, 물류비 요즘 물가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돈 벌려고 사람 뽑고 그리고 또 열심히 마케팅한 비용이지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까먹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여전히 지금 힘이 없죠.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써 있는 이 투자 경고 딱지입니다. 이게 이제 해제가 되는 날이 24일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거래소에서 좀 사고 치지 말고 주가 급등시키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고 좀 눈치를 주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만 오면 아주 급하게 수급이 들어옵니다. 양봉을 만드는 날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딱 제가 보는 그 맥점 밴드에 이 노란 밴드에 근접하면 수급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이 밴드에 지지를 하고 이 엄청난 폭등을 만들었던 그 밴드 그리고 급락이 나오고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 정말 큰 수익을 줬던 그 밴드 그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가
저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리만 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더라. 이 흐름을 보면서 저는 딱 그 한 가지 차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신풍제약이죠. 자, 신풍제약 차트를 보면 그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했었고 지금처럼 이 바이오주들이 폭등하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신풍제약이 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로봇주들 중에서 이 휴림 로봇이 대장을 했던 것처럼. 근데 차트를 보면 어때요? 얘도 엄청나게 급등을 한 뒤에 급락을 만들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만들고 오랜 시간 또 횡보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밴드를 지지로 더 큰 유동성이 발생이 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폭등세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이 휴림 로봇을 이 현재 이 신풍제약과 같은 차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잖아요. 급등이 나와서 저도 이때 급락이 나와서 똑같아요. 이때 반등으로 단기 거래를 하고 횡보를 하는데 밴드에만 오면 수급이 보이다가 그러다가 자리를 만들고 다시 급등을 하는 패턴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시기가 투경 해제일 전후로 해서 발생할 확률이 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경 해제일 전후로 해서 또 열심히 매집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가 되면 다시 이 로봇주들 이슈들이 나오면서 스물스물 올라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매집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이 밴드를 지지로 전환의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맥종 코치도 다시 이 휴림 로봇 과거에 좋은 수익을 냈던 만큼 다시 한번 좀 매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매집을 시작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주가를 흔든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시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이 맥점에서 이 비중을 실어야지만 이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휴림 로봇을 들고 계셔가지고 물을 타야 할지 말지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번에 저랑 같이 이 바닥에서 좀 제대로 매집을 해서 이 정고점까지 좀 시원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이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투경 해제 전후로 나오는 그 결정적인 그 매집 타이밍에서 그리고 그 세력들이 장난을 칠 때 주가를 흔들면서 우리가 그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쏴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는 타점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저랑 같이 이번 로봇주들 분명히 2차 폭등 시나리오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좀 현실로 만드실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가 실전에서 어떻게 이 세력들의 급등 타점을 잡아내는지 그동안 제가 수익을 냈던 이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씩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차트 보면 좋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노션 큰 흐름부터 제가 이 맥점까지 싹 다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드렸던 선물 좀 AS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대놓고 매집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자 이거 제가 맥점 밴드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 2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 밴드가 안 깨지니까.
수익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CNG 하이테크도 오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 맥정코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션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코치님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그냥 바닥주 중에 완전 대바닥주죠. 네. 거의 20년 동안 반등이 한 번 없었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노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은 어게인 2005년이라고. 그 05년도 때 미친 폭등장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 결국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결국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게 뭡니까? 인프라 간다.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 간다. 그 다음 증권주 간다. 자, 최근에 밸류업 부각되면서 지주사들 폭등하고 있죠. 인프라 쪽, 건설기계 쪽, 전력 쪽 폭등하고 있죠. 증권주 어때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넘게 그 똑같은 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삼성증권이잖아요. 8만 원대 드렸던 게 벌써 10만 원이 가 있더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키움증권 드렸죠. 키움증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주사 같고 증권사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페노션이란 거예요. 물류 쪽 대장이죠. 물류 쪽 대장. 자,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똥값이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튀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올라요? 구리도 오르더라. 구리도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철광이나 뭐 곡물, 뭐 석탄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도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가 뛰면은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배들은 어떻게 되죠? 배들은 자, BDI 벌크선 운임 지수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 BDI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제 7에서 막 10%씩 폭등하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이 원자재 쇼크를 예상을 하고 뭐 배를 빌리기 시작했다는 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종목이 이 펜오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펜오션 주가 어때요? 한마디로 대바닥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얘네들 엄청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PBR 종목들 갈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페노션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05년도입니다. 네, 05년도, 어게인 05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발 산업혁명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뭐 건물들 엄청 지으면서 빌딩들 엄청 지으면서 이 철광석을 싸그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물류 쪽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AI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만 바뀐 거지 지금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다. 반도체 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설기기 움직이고 그 다음 이 재료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또 물류 쪽이 간다는 거예요. 운임지수가 그때 엄청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페노션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가 기관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개인은 그냥 종일 팝니다. 외인기관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더라 요즘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노려하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12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운임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페노션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V자 반등은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들 엄청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렇게 바닥 종목들로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20년을 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평가인 기업. 그게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간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 똑같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왜? 8,000원짜리가 벌써 34,000원 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년을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60월선 돌파하면서 2,000원짜리가 34,000원이 갔습니다. 페노션 어때요?
장기평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림 어때요?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봉 기준으로 이걸 지금 다 소화한 거라고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소화를 하고 돌리고 눌리고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펜오션 이번에도 이 밴드, 현재 이 주포가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 주포는 누구라고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쌍끌림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종목의 지금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가 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전 이 펜오션을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어디서요? 눌림목이 나와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 가겠다. 이렇게 이번에도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제가 이 매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 것처럼 돈이 되는 정보 제가 드린다고 했죠.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번호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수할 때 있죠.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주말마다 제가 사려고 보고 있는 종목을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저는 내일 더 이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